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두 시간 정도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병원 진료 등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요. 시간 단위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오후 3시 무렵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을 찾은 18개월 로지. 로지 엄마 아름 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하루 3시간 정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보통 근무를 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오후에 보통 맡기러 와요. 한 3시쯤 그쯤에. 첫 번째 저한테는 이제 소득 단절, 경력 단절 이제 최소화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두 번째로 아이한테는 사회성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다 보니까 되게 좋았고요. 이곳은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보육 서비스입니다. 원화수 감소로 남는 교실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겁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7살까지 누구나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안정된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서울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는 거의 매일 아이들이 2-3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방학 기간이라던가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이용이 있고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정부의 시간제 보육과 달리 어린이집 재원 아동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방학 기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양육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조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어렵고 그리고 첫째 아이도 있어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시간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부터 그리고 저녁 때까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이러한 시간제 어린이집을 다음 달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 은하 어린이집을 비롯해 자치구마다 한 곳씩 운영됩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교구와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입한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아이를 잠시 맡겨야 하는 부모들에게 틈새 보육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돌봄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 이후 7월 한 달간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가 6월보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달 대비 19.2% 감소했고 서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거래량 감소가 많았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전달보다 23.8%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1.5% 감소했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보다 각각 0.4%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상포진은 고령층 발병률이 젊은 층보다 10배 가까이 높지만 비용 부담 탓에 접종률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백신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폭염 기간 일시 중단했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재개합니다.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제자리에 방사하는 방식으로 가장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전기 소음과 고양이들 간 다툼을 줄이고 배설물과 쓰레기 훼손 등 주민 불편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성화 대상은 관내에 있는 2kg 이상인 길고양이 800마리입니다. 시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왼쪽 귀 끝을 1cm 절단한 후 방사됩니다. 은평구가 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에 나섭니다. 구는 10월까지 관내 이용업소 115곳과 미용업소 1,300여 곳 등 모두 1,400여 곳을 점검합니다. 평가는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의정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12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교부세는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6억 원, 한글 테마공원 조성 4억 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투입됩니다. 김 의원은 이번 재원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화생활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정부가 9월부터 석 달 동안 상생 페이백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카드를 더 쓰면 더 쓴 만큼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어느 때 환급받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월 평균 50만 원이었던 사람이 올해 9월에 6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원을 더 쓴 건데요. 이때 이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계산으로 10월에 70만 원을 썼다면요. 4만 원을 돌려받게 되겠네요. 이렇게 한 달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석 달간, 그러니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상생 페이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가까운 은행을 찾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마다 지급되는데요. 물론 현금으로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게 되고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카드 소비 실적을 계산할 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한 내역은 제외됩니다. 명품이나 차량 구입도 인정되지 않죠.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겠다는 취지 때문인데요. 이 밖에 온라인 결제의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비자가 생각하는 카드 사용액과 환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을 받으려면 먼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는 점포에서 지출을 늘려야겠고요. 또 현금 대신 카드를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헬로브리핑이었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차 추돌과 질식, 폭발 위험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터널 화재 대응 요령 꼭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새어나온 연기, 눈 깜짝할 사이 터널 안이 연기로 뒤덮입니다. 2차 추돌과 질식, 폭발, 터널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차 키는 꽂아두고 화재가 난 반대 방향으로 시선 유도등을 따라 가야 합니다. 터널 내 전기가 나가도 시선 유도등은 30분 동안 전원이 켜져 출구로 안내합니다. 길이가 1km가 넘는 터널에는 중앙에 비상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터널은 250에서 300m마다, 예전 터널은 60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비상 연결 통로가 있지만 주로 기계 설비나 비상 주차 공간입니다. 문은 아이도 쉽게 열 수 있고 1분 30초 뒤 자동으로 닫힙니다. 차량 대피가 필요하면 철 가림막을 뽑아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긴급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고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슬라이딩 도어이기 때문에 이쪽 문을 열어서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역 승합 차량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널 화재는 초기 진압이 관건.
바탕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에 소화전과 소화기가 있고 곳곳에 비상전화도 있습니다. 네, 터널 안에 45m마다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소화전을 열어셔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실 수가 있으니 화재가 발생이 되면 45m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서 물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수정산 터널에 100m마다 있는 노란 대피통입니다. 안에 마스크와 산소통이 들어있어 불길과 연기를 뚫고 호흡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는 운영사마다 설치 여부가 달라 전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연기나 열로 인해서 차량에 계신 운전자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함을 저희가 설치를 100m 간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전자분이 하차하셨을 때 구급함에 있는 산소호흡기 그리고 마스크 각종 화재 예방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대피하시는 식으로 터널 사고를 막기 위한 꾸준한 점검과 훈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1년에 준공된 터널이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 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게 터널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합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숙련된 직원들의 근무로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를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맞이할지 모를 터널 속 화재. 사전에 익혀둔 대처 요령이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반복되는 꿀벌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꿀벌 응애가 지목됐었는데요. AI 기술을 활용해 꿀벌 응애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김제 지역에 있는 양봉 농가입니다. 양봉인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벌집판을 꺼내 꿀벌에 붙어 있는 응애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볼동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죽은 꿀벌 응애도 확인하느라 비짓땀을 흘립니다. 꿀벌 응애를 제때 방지하지 않으면 꿀벌들이 집단 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달 되면 봄에 있던 진드기가 한 통에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이제 7월달부터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약처를 해서 약을 하고 그 응애를 잡으려고 진짜 전력을 다하는데도 100%가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폭염에도 계속 농가들은 응애의 지금 전쟁 중이죠. 꿀벌 응애는 벌집 안에서 꿀벌에 기생해 발육에 피해를 주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해 폐사를 유발하는 해충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꿀벌 응애 때문에 전체 꿀벌 군집의 62%가 폐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30초 이내에 꿀벌 응애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검출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 육안으로는 찾기 힘든 것을 AI 장치는 쉽게 찾아내는 겁니다. 저희는 이 장치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꿀벌 응애의 사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학습시키면서 이 장치가 빠르고 정확하게 꿀벌 응애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서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정확한 밀도 측정을 통해 방제 시기와 약제 사용량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약제 오남용 방지 효과도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개발된 검출 장치를 AI의 최신 트렌드에 접목을 한다고 싶으면은 현재는 이제 벌집판 자체가 옛날 방식의 벌집판이었는데 이 벌집판을 스마트 홈처럼 AI가 아예 접목되어 있는 벌집판으로 개발을 하여서 벌들의 출입 관리와 성장도 체크, 그다음에 질병 예방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에만 의존해 수작업으로 해충 방제 작업을 진행했던 기존의 양봉 관리 방식.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 관리 체계를 통해 양봉 산업의 생산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